자, 컴퓨터 유지 보수 이제 5장의 내용입니다. 컴퓨터를 유지하고 보수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유지 보수가. 유지라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고장이 안 나게 쓴다는 거고요. 그죠? 보수는요. 고장이 나면 고친다는 겁니다. 그죠? 맞죠? 요거는 잘 쓴다는 말이고, 요거는 고장 안 나게 잘 쓴다는 말이고, 요거는 만약에 고장이 나면 내가 보수, 고칠 줄 아느냐. 컴퓨터를 유지하고 보수. 말 그대로 그냥 컴퓨터 잘 쓰라. 이 말이죠. 그죠? 잘 쓰기 위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방법들이 바로 어디 나오냐면, 시스템 도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보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조 프로그램에. 자, 보세요. 시작에 모든 프로그램에 보조 프로그램 가면요. 쭉 보면, 여기 있네요. 여기 있죠. 시스템 도구. 여기 항목들이 바로 뭐 하는가 하면 유지 보수 항목들이 들어갑니다. 자, 전에 설명드린 보건이 있네요. 보건도 유지 보수죠. 그죠? 고장났을 때 내가 옛날 과거로 돌려서 하는 거죠. 자, 정리하는 겁니다. 조각을 모읍니다. 또 백업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파일 잊으면 안 되니까 백업하는 거, 그죠? 자, 정보도 보는 겁니다. 우리 컴퓨터 정보를 알아야죠, 그죠? 알아야 내가 뭐 어디 가서 대충 사양이 어떻게 됩니까? 물으면,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한 3년 전에 샀는데 이러고 팝니다, 그죠? 그러면 안 돼요. CPU가 얼마고, 메모리가 얼마고,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하드디스크는 얼마고, 그죠? 용량이 어떻게 되고, 이게 자기가 쓰는 컴퓨터인데, 그건 저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죠? 물었는데, 모르겠는데요,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몇 년 전에 샀는데 갑니다. 몇 년 전에 사도 또 틀려요. 왜요? 그때 좋은 거 살 수도 있고, 그때 또 나쁜 거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 3년 전에 사도 3년 전 컴퓨터 사양이 아닙니다. 왜요? 옛날 거, 그때도 안 좋은 거 샀으면, 한 5년 전 사양을 샀을 수도 있어요, 그죠? 전체 합쳐서. 그때 2년 전에 사양을 샀다면, 3년이 지났다면 5년 전 사양이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또 메모리라든지 뭐 이런 게 좀 틀려져요. 그때 사양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정보들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바로 유지 보수하는 것들이에요. 한 것들이, 그죠? 시스템 도구에 있는 것들. 자, 여기 있는 이런 것들. 되셨나요? 자, 요걸 이제 설명할 겁니다. 얘가 뭐고, 얘가 뭐고, 얘가 뭐고, 얘가 뭐고. 자, 가보겠습니다. 자, 유지하고 보수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유지 보수 관련, 관련인데요. 시스템 정보라는 놈이 있더라. 정보. 시스템은 우리가 뭐라 생각했어요? 시험에서요? 컴퓨터. 맞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시스템 정보는 컴퓨터 정보다. 즉, 우리 집 컴퓨터가 어떻게 되느냐. 사양이 어떻게 되고, 메모리가 어떻게 되고, 또 그 안에 프로그램들이 뭐가 깔려있고,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르쳐줘요, 얘가. 굉장히 복잡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자, 어디 가라고요? 보조 프로그램 맞죠, 그죠? 시스템 도구입니다. 이제 여기 나오는 건 다 시스템 도구예요, 그죠? 그리고 시스템 정보를 클릭해라.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에 모든 프로그램에 보조 프로그램에 시스템 정보를 가야 됩니다. 어디요? 시스템 도구에서 시스템 정보 여기 있죠. 자, 요걸 누르면 이 정보가 나오는데요. 자, 정 모르겠으면 친구가 너그 컴퓨터 어떻게 되나 하면 이 시스템 정보를 보고 읽어줘도 되고 아예 이 파일을 저장해서 보내주면 돼요. 그럼 그 친구 열면요. 이게 여러분 컴퓨터에 대한 모든 게 다 있어요. 물론 비밀번호 이런 거는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거 보내주면 내 비밀번호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컴퓨터에 대한 정보예요, 그냥. 자, 보면요. 시스템 정보라는 곳으로 들어왔죠, 그죠? 정보를 알려줍니다. 나오고. 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것들을 지금 알려줍니다. 하드웨어, 리소스, 구성 요소, 소프트웨어 환경, 인터넷 설정, 뭐 오피스 관련. 자, 여러분은 시스템 요약만 눌러보면 돼요. 여러분 확인할 건 이거예요. 요거 누르면 여기에 여러분 시스템 정보가 다 나와요. 여러분 컴퓨터의 정보가. 자, 여기 다 나옵니다. 요것들이에요. 자, 보면 OS가 어떻게 됩니까? 윈도우 XP 프로페셔널. 그렇죠, 그죠? 버전이 OS 버전이 어떻습니까? 서비스 백 3고요. 이 제조업체가 어딥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그죠? 그 다음에 시스템 이름이 MS100. 제가 준 네트워크 이름 있죠? 그겁니다. MS100으로 되어 있구나. 여기서 다 하긴 간에 우리가 괜히 막 여러 군데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제조업체 이 컴퓨터가 어디 겁니까? 삼성 거예요, 삼성 거. 그죠? 모델은 데스크탑. 종류는 뭐냐? S86 기반이다. 뭐 이건 좀 잘 모르셔도 됩니다. 자, 프로세서 나옵니다. 이게 다시 이제 CPU. 프로세서가 바로 CPU예요. CPU가 보니까 약 2.2기가, 그죠? 2204메가니까, 이거 기가로 바꾸면 2.2기가가 되겠죠, 그죠? AMD라는 CPU입니다. 인텔 게 아니고, 이제 AMD. 자, 바이오스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오스, 우리가 앞에 잠깐 설명했죠? 롬을 컴퓨터에 전기를 켜자마자 바이오스 안에 포스트라는 프로그램이 동작한다 했죠, 그죠? 그게 이제 바이오스예요. 그게 버전이 어떻게 됩니까? 묻는 거예요. 2006년 버전이네요, 그죠? 자, 뭐 윈도우 디렉토리는 C의 윈도우에 깔려 여기 있습니다. 시스템 디렉토리는 C의 윈도우의 시스템이라는 32라는 곳에 있더라. 자, 뭐 이런 거 쭉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메모리 나오죠. 자, 실제 메모리는 2.048메가, 즉 2기가라는 거예요. 2048이니까 2기가죠, 그죠?
하지만 가상 실제 메모리 1.3기가로 총 가상 메모리 2기가 쓰고 있더라. 그럼 이거 합쳐가지고 뭐예요? 4기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죠? 우리 그랬잖아요. 가상 메모리는 실제 2기가 쓴다면 그거만큼 똑같은 걸 빌려서 2배로 만든다 했죠. 그래서 4기가를 씁니다. 약 4기가. 그런 명령이 다 나와요. 자, 이거 외에도 이제 하드웨어 관련 리소스가 나옵니다. 자, 충돌이 나는 게 있느냐?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와 관련된 게 있느냐? 이런 것도 다 보여줘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정보를 봐봐야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막 이렇게 나와요. 뭐요? 이게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는 이게 프린터가 하나 쓰고 있고 직접 컨트롤러가 깔려 있더라. 채널 4에 뭐 깔려 있더라. 뭐 이거 강제로 설정된 하드웨어가 있느냐? 없네요. 강제로 없네요. 그죠? 안 잡히는 거 억지로 막 이렇게 강제로 잡은 그런 게 있으면 여기 알려줘요. 인풋 아웃풋과 관련된 거, IRQ와 관련된 거. 자, IRQ라는 거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요 리소스를 갖다가 0번, 1번, 4번에 쓰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 고통로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개 겹쳐버리면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그 충돌이라는 여기 가보면 충돌이 많으면 문제가 여러분 컴퓨터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거는 같이 써도 되는 것들은 이렇게 이제 같이 충돌 놔도 되는 것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충돌들이 이렇게 났다는 거예요. 요거와 요게 지금 같은 통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될 건 아닙니다. 이건 큰 문제는. 근데 이게 충돌이 의외 있게 막 충돌 나면은 그래픽 카드하고 사운드가 막 충돌 났다 이러면은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는 안 돼요. 그죠? 하나만 되고 이런 겁니다. 그런 걸 확인해 본다거나 또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여러분이 설치된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드라이버, 스탠 드라이버, 뭐 서명된 드라이버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인터넷과 관련된 것도 설정과 관련된 것 이런 정보들을 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막 누르고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늘 보던 형태가 아니에요. 늘 여러분이 접하는 형태들은 화려합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누르면 뭐가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글만 나오죠. 글만. 제가 눌렀을 때 그림이나 차트나 이런 게 표나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없어요. 누르면 무조건 글로 다 나와요. 글로. 글로만 다 나오죠. 뭐 그림도 나오면 좋을 건데 그림도 안 나오고 차트 같은 그래프 이런 것도 안 나오죠. 그냥 뭐 숫자와 뭐 글만 쭉 나옵니다. 전부 다 그래요. 누르면 다. 자, 얘의 큰 특징이에요. 뭐라합니까? 글만 표시되더라. 개체는 표시 안 됩니다. 시스템 정보의 가장 큰 특징은요, 개체가 없어요. 무조건 글로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림이 하나 없어요. 그죠? 아이콘 하나 없죠. 조그만 아이콘 이런 것도 하나 없죠. 그죠? 프린트 모양 이런 건 좀 나왔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안 나오죠. 그냥 글로만 됐습니다. 됐나요? 자, 보세요. 하드웨어 리소스, 뭐 구성 요소, 소프트웨어 환경, 인터넷 설정 이런 걸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컴퓨터에 대한 정보를. 자, 그리고 파일 저장을 눌러서 저장을 하면은 요걸로 저장이 가능해요. 자, 요거는 내가 이름을 주면 돼요. 여기는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 내 컴퓨터 해가지고 점 주면 저장하면은 요걸로 저장됩니다. NF5로. 자, NF5는 줄임말이에요. 뭘 줄임말일까요? 이거요? 건물 1층에 가면 여러분 이렇게 또 있죠. 있고 뭐 1층에는 뭐 있고 2층에는 무슨 식당이 있고 뭐 이렇게 나오죠. 뭡니까? 인포메이션, 정보. 인포를 줄임말입니다. 인포를 줄여가지고 I를 빼고 NFO를 한 겁니다. 인포메이션. 그 1층에 그 이제 청수별로 뭐 가게를 설명하는 그런 게 그거 보면 위에 인포 적혀 있잖아요. 인포메이션이 적혀 있어요. 정보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제 몇 층에 가야 식당 있고 이런 거 있죠, 그죠? 또 인포를 줄여서 NFO라는 확장자를 가집니다. 네. 자, 얘는 글로만 나옵니다. 글로만. 그림이 없습니다. 알아두세요. 글만 나오는 이주입니다. 뭐 여기에 뭐 차트를 써서 표시하고 뭐 이러면 나오면 틀린 거예요. 맞죠? 다음 중 설명 중 잘못된 거 해놓고 시스템 정보 해가지고 뭐 차트와 그림과 글을 같이 섞어서 뭐 편하게 뭐 사용자가 보기 편하게 작성되어 있다. 틀린 겁니다. 글로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그렇게 이제 바꿔놔요. 잘 이해하세요. 글로만 되어 있습니다. 글로만. 자, 그러면 이런 거 말고 다른 게 또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시스템 정보가 아니고 이번에 시스템 정보가 아니고 시스템 모니터예요. 모니터. 자, 정보는 요거지만 모니터는 또 틀립니다. 자, 모니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글도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개체를 넣어가지고 특히 차트를 많이 넣습니다. 차트 같은 거 넣어가지고 표시하는 거, 그래프를 넣어가지고 표시하는 게 시스템 모니터예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게 어떠냐면 Ctrl Alt Delete 키 누르면 되는 거 뭡니까? 자극 관리자. 이것도 모니터, 시스템을 모니터할 수 있더라. 보여주더라. 저 그래프 같은 걸로. 글만 아니고 이런 걸로 보여주니까 내가 한눈에 그냥 괜히 글 읽어 잘 모르는데 이걸로 보면 지금 많이 쓰고 있네, 작네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죠. 그죠? 그렇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시스템 모니터. 자, 이걸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시스템 정보를 갖다 이걸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메모리 뭐 이런 걸 사용한 현황을 보여준다, 정보를 보여준다 하면서 뒤에다 뭐요? 그래프로 표시해놓고는 이걸 정보 해놨겠죠.
그 보여주는 게 맞는 것 같다 하는데 이 그래프만 나오면은 틀린 겁니다. 정보가 아니고 모니터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개념만 잡으세요. 이게 뭐 사용법을 묻지는 않아요. 이 특징들, 정보는 저장하면 NF5라는 확장력을 가진다는 거와 글로만 표시되고, 자, 개체가 이 그래프가 들어가는 거는 이 시스템 모니터라는 거. 모니터. 보여주는 거,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 이제 가끔 써먹어야 됩니다, 이거요. 시스템 복원. 그죠? 과거로 되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컴퓨터 상태가 좀 이상해지고 있어요. 막 이상하게 컴퓨터 좀 자꾸 뻗는 것 같고, 하다가 자꾸 멈췄다가 엄청 느려진 것 같고, 저번 주까지는 괜찮은데 갑자기 요번 주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S를 불러야 되겠죠. 아니죠, 그죠? 부르면 안 됩니다. 돈도 가요, 그죠? 제일 먼저 여러분 해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가장 최근에 뭔가를 설치했는데 그 다음부터 그런다 그러면. 맞죠? 자, 이런 말이에요. 자, 저번 주까지는 괜찮았어요. 여기 지금 요번 주가 요 27이다, 만약에, 그죠? 근데 저번 주 한 20이나 21점에 내가 컴퓨터 썼을 때 괜찮았는데 갑자기 얘가 상태가 이상했어요, 오늘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상해진 게 일요일날 내가 뭔가를 깔았는데, 다운받아 깔았는데 그때부터 얘가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 24일날 뭐 설치한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프로그램 추가제에 가서 어떻게 해요? 삭제를 해봅니다, 먼저. 그리고 한번 껐다 켜보고 다시 한번 써봐요. 이상이 없다 그러면 걔가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잘 쓰시면 되고, 얘를 지웠는데도 문제가 계속 남아있어요. 그럼 다른 원인이겠죠, 그죠? 뭔가가 있어요. 내가 안 썼어도 누군가가 애들이 게임을 깔았까 지웠는데 뭐가 잘못됐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을 못 대니까 여러분 어디 과거로 돌립니다. 이때 상태로. 저번 주 분명히 화요일이나 수요일, 목요일쯤이 좋았었다. 그러면 그때로 과거로 돌리면 어떻게 해요? 그 상태로 갑니다, 컴퓨터가. 그때 과거 상태로. 그러면 잘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때가 좋았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때를 돌려놓고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바이러스 잡는 V3나 알약도 어떻게 버전이 이날 버전으로 돌아가요. 그럼 이때 바이러스 최신 버전이 나타났다 그러면 100%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때 돌려놓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바이러스 업데이트 딱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요 날로 돌리지만 바이러스는 이날 최신 버전으로 바이러스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알아요. 그럼 얘를 잡아버립니다, 그죠? 과거로 돌리는 건 좋은데 돌리고 나서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백신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왜 과거로 그 상태로 두면 안 되죠? 바이러스 프로그램도 과거로 돌아가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최신 버전 빨리 업데이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쓰시면 돼요. 그러면 잘 쓰십니다. 그럼 S를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게 바로 복원이죠. 이걸 먼저 해고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한 달 뒤로 돌려버려요. 한 달 뒤로. 이 달이 5월달이라면 4월달 돌리면 되겠죠. 4월달에 가면 또 진하게 된 글자들이 있어요. 거기 갈 수 있어요. 그럼 한 달 뒤로 돌리는데도 얘가 상태가 안 좋다면 다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예 윈도우 상태가 완전히 잘못됐거나 안에 하드웨어 쪽에 문제 생길 수도 있어요. 이 복원을 했는데 잘 안 되면. 그죠? 복원하면 원래 프로그램은 다 과거로 돌아가고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잘 돼야 됩니다, 사실은. 그죠? 자, 그럴 때는 이런 걸 쓰면 된다는 거. 자, 윈도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경우 최근까지 작업한 시스템 및 데이터 파일들을 복원 지점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조심할 거는 뭐예요? 과거로 돌아가 버리니까 내가 여기 토요일날 뭘 깔았어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인데 친구한테, 서울에 있는 친구가 잠깐 내려왔을 때 그때 빌려가지고 깔았는데 친구가 가버렸죠, 이제. 가버리고 이제 내가 쓰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쪽으로 돌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없어집니다. 왜요? 이거 설치하기 전 과거니까. 그럼 또 친구한테 다음엔 또 언제 오는 물어보고, 그죠? 아니면 그거 좀 택배로 좀 보내줄래? 하고. 그래, 받아서 설치하든 해야 되겠죠, 그죠? 그 과거로 돌리고 나서의 그 이후 시점에 설치한 프로그램들은 다 없어집니다. 없어집니다. 항상 뭐 해야 돼요? 여기 또 데이터도 없을 수 있으니까, 데이터는 잘 안 없애긴 해요. 내문서 이런 건 잘 손 안 되는데, 자, 혹시 모르니까 내문서에 있는 이런 것들은 다 뒤에 백업을 시켜놓고 복원을 시켜야 돼요. 자, 이 복원도 C를 손댑니다, C를. D는 손 안 돼요. D를 과거로 돌리면 큰일 나겠죠, 그죠? 그게 사진 막 찍어놓은 게 있는데 과거로 가버렸어. 사진이 그 과거 이후에 찍은 사진들은 다 날아가 버렸어. 그러면 안 되겠죠. 얘는 복원은 C 드라이브만 손댑니다. 시스템 드라이브만 손대요. C만 과거로 돌리지 D는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D로 옮겨놓고 중요한 것들은 혹시 모르니까 다 옮겨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복원을 딱 돌리면 됩니다. 되시죠, 그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어디 가라고요? 시스템 도구, 똑같이 시스템 도구죠. 자, 갑니다. 시작에 모든 프로그램에 보조 프로그램에 시스템 도구에, 자, 여기 있죠. 복원. 자, 복원, 다시 가겠습니다. 시작에 모든 프로그램에 보조 프로그램에 도구에 복원을 들어갑니다. 자, 복원 들어가면 이렇게 떠요. 자, 이게 망위를 보면 끼칠 수 있는 변경사항을 뭐 조정합니다. 자, 하고요. 여기 이전 시점으로 내 컴퓨터 복원 요 누르면 돼요.
자, 아니면 아예 지금 상태가 아주 좋아요. 이 컴퓨터 진짜 좋은데 나 이 컴퓨터 이걸 딱 기억시켜 놓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복원 지점을 만들면 돼요. 지금 이 상태를 복원 지점을 만들겠다 다음 하면 그 상태를 내가 이름을 정할 수가 있어요. 정해놓고 딱 만들어버려요. 그럼 다음부터는 그쪽 돌리면 되겠죠. 그죠? 복원 지점 만들어 놓으면 내가 대충 날짜를 알고 이랬으면 돌리면 됩니다. 그죠? 자, 그게 아니고 나는 지금 상태가 이거 안 좋아졌어요. 이전 시점으로 가겠다. 그리고 어디 가요? 다음. 자, 어디 갑니까? 여기 지금 오늘 21일이니까, 그죠? 자, 지금 19일, 20으로는 못 돌려요. 얘는 돌릴 수 없어요. 이때는 어떤 컴퓨터 변화 상태가 없었어요. 19일 어제하고 아랫게는. 그 전에는 뭔가 변화가 됐어요. 18일하고 17일에는. 자, 가보면요. 네이트워크는 하나 제거했어요. 여기 이제 변화 시점이 생긴 거예요. 이것까지는 변화 시점이, 여기 제거하고 나서 또 요것들은 변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얘나 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 때만 진해집니다. 자, 17일도 뭐 변화가 생겼네요.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변화가 생긴 거예요. 자, 요것도 안 돼요. 14, 15, 16. 토요일요일은 아니 컴퓨터 켜지도 않았겠죠, 그죠? 학원이 쉬었으니까. 그러니까 변화 시점이 없는 거예요. 13일부터 변화 시점이 없었어요. 검사 한번 하고 나서 14일도 없었고, 15, 16일도 없었어요. 진하게 된 것만 확인 가능해요. 자, 또 뒤로 가면 한 달, 8월 며칠로도 갈 수 있습니다. 자, 7월, 6월, 5월, 4월, 7월까지 안 가네요. 지금 7, 8, 9, 3개월밖에 안 되네요. 자, 이거는 여러분 하드디스크 용량 따라 좀 차이가 나는데요. 어떤 컴퓨터는 한 5개월까지도 이게 뒤로 갑니다. 하드디스크 용량. 이게 왜 복원 지점이 하드디스크 용량을 차지해요. 많이 차지해요. 기본적으로 한 몇백 메가 이상을 차지해요. 한번 요런 복원 시스템 하나가 거의 한 몇백 메가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량이 좀 커져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드디스크 작은 사람들은 이거 많이 못 돌아가요. 그죠? 우리 전에 봤죠, 그죠? 복원 시점 만들지 않기 선택하면 이거 안 만든다 했죠, 그죠? 용량이 부족하면 그걸 체크를 해제해야 됩니다. 체크를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사용 안 함에 대해서 얘가 이제 안 돼요. 저장을 안 해버리니까. 근데 얘는 이제 그걸 해놨기 때문에 저장이 됐고, 과거 시점들이 하나하나 저장이 된 겁니다, 이렇게. 자, 과거로 돌아가겠다 그러면, 자, 오늘이 21일인데 13일로 돌아가겠다 누르면, 13일 해놓고, 다음 누르면 13일 상태로 돌아갑니다. 네. 막 얘가 뭘 해요. 뭘 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껐다 키겠습니까? 묻고 다시 시작 누르면 다시 껐다 키지면서 또 뭐 작업을 막 하고 나서 이제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과거 시점 돌아가 있어요. 이후에 설치한 프로그램들은 다 지워져 있습니다. 이 상태로 딱 돌아가 있어요. 조심할 거는 복원 시점 돌린다고 해서 휴지통이 복구되는 거 아니라겠죠. 그죠? 휴지통은 별개라겠습니다. 그죠? 자, 이게 바로 복원 지점 돌리고 또 복원 지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기 가더라. 자, 하나 두시고. 자, 그리고 하나 더 또 관리하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자극 관리자예요. 컴퓨터를 쓰다 보면 가끔 인터넷 같은 거 하다 보면 인터넷이 안 먹힐 때가 있어요. 닫히지도 않고 마우스도 안 먹히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어디 가야 되냐? 자극 관리자를 띄우면 돼요. 현재 사용 중인 프로그램과 프로세스 등의 정보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죠? 시스템 모니터 형태로 보여주죠. 그죠? 모니터 형태로, 그죠? 모니터 형태, 우리 봤던. 그 형태로 보여주고, CPU, 메모리, 네트워크 사용 현황, 그죠?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모니터 형태라는 거죠. 그죠? 보여준다. 자, 작업 관리자가 바로 그런 형태라고, 또 뭐 합니까? 이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어갖고,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표시하고, 응답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죠. 그죠? 자, 종료시킨데 어떻게 종료합니까? 선점형이죠. 선점형. 걔를 딱 잡아가지고 걔만 딱 종료시켜요. 다른 거는 가만히 놔둬요. 그죠? 선점형 종료가 되죠. 그죠? 맞죠? 그죠? 자, 지금 윈도우를 쓰고 있는데 내가 인터넷을 들어가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쓰고 있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 상태가 이상해요. 안 닫혀요. 안 닫히고 막 마우스도 안 누르지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컨트롤 키 누르고 알트 키 누르고 딜리트 키 3개의 키를 동시에 딱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작업 관리자가 떠요. 자, 여기서 응용 프로그램 얘라는 겁니다. 얘에 가면 자,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띄워놓은 프로그램들이 쭉 나옵니다. 그죠? 이것들을 내가 닫고 싶으면 눌러서 작업 끝내기를 누르면 닫게요. 하지만 이거는 이상이 없는 거니까 이상이 있는 것은 여기 실행 중이 아니고 뭐냐면 응답 없음 됐어요. 응답 없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우스로 닫으려도 안 닫히는 거예요. 걔하고 연결이 안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응답 없음이라는 걸 선택하고 끝내기 하면 강제로 걔를 닫아버려요. 그냥 강제 종료.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응용 프로그램에 있는 겁니다. 알아두세요. 응용 프로그램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프로세스라는 게 있어요. 프로세스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얘가 컴퓨터 뒤에 실행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지금 동작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동작하고 있어요. 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지금 여러분 모르게 뒤에서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와주게 한 거예요. 바로 이것들이 여러분 컴퓨터 제품을 켤 때 얘들이 막 올라와요. 막 올라와서 컴퓨터 켜는 게 오래 걸릴 사람은 이걸 많이 올린 거예요.
주로 뭐야? 레이톤을 띄우고, 뭐 이거 막 띄워주는 거죠. 여기 관리 영역에. 이게 많을수록 여러분 부팅 시간이 오래 걸려요. 쓸데없이 레이톤 써도 안 하면서 막, 컴퓨터 켜자마자 뜨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레이톤을 부팅 시 그냥 자동으로 뜨게 하지 말고, 나중에 필요하면 뜨게 하면 됩니다. 그죠? 윈도우 시작 시, 자동 시작, 이런 걸 체크해줘야 하세요. 그러면 이게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오고, 내가 더블 클릭하면 그때 이제 그게 올라와요. 자, 얘들이 보면 메모리 돼 있고, 막 숫자가 있죠. 즉 얘들이 메모리를 차지합니다. 이게 많이 뜬다는 거는 메모리가 그만큼 무식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3939 돼 있죠. 이게 뭡니까? 지금 가상 메모리까지 전체 4기가라는 거죠. 맞죠? 약 4기가죠. 4기가인데 얼마 잡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671메가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지금 프로그램 몇 개만 떼어놨는데 벌써 600메가를 쓰고 있어요. 얘들이 쓰고 있고 또 어디에요? 응용 프레임들 떼어놨으니까 얘들이 또 이걸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프로세서 항목에 보면 이런 것들 있죠. 요것들 메모리. 자, 큰 거부터 보면 68메가 잡아먹고 있네요. 그죠? 캠 레코더. 지금 녹화하는 거 그렇고요. 자, 여기 ZNT 비오. 요것도 뭐 비오인데요. 그런 거 쓰는 거고. WinVNC. 여러분 바로 지금 여러분 제 화면 들어온 거고 봅니다. 요게 지금 30메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이렇게요. 자, 헬퍼. 헬퍼 이거는 이제 아마 정보 요거겠네요. 요걸 지금 요만큼 쓰고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뭔가를 띄우게 되면 이렇게 리소스를 잡아먹습니다. 메모리를 잡아먹어요. 이런 게 프로세스 항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시험에는 주로 응용 프레임을 물었고요. 요걸 물었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바로 요겁니다. 자극 관리자에서 이 시스템 종료를 눌렀을 때요. 자, 여기서 대기 모드 전환이라는 거 하고 끄기 다시 시작. 자, 여기서 많이 본 겁니다. 그죠? 이거 세 개가 뭡니까? 이거 세 개가요. 대기 모드 전환하고 끄기 다시 시작. 뭘 말하는 거죠? 종료대화 상자죠. 그죠? 똑같죠? 종료대화 상자. 그죠? 자, 종료대화 상자고 명성컴 로고포 사용자 전환이 있어요. 이건 뭘까요? 요거는요. 두 개는요. 여기 있죠. 사용자 전환이죠. 요거 로고포 그죠? 로고포를 누르면 뜨는 거 두 개 하고 컴퓨터 종료하는 거 그죠? 컴퓨터 끄기 누르면 뜨는 세 개 하고 이게 다 나와요. 저건 무슨 말이에요? 자극 관리자에서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알아두세요. 이거 할 수 있다. 로고포 기능도 할 수 있고 컴퓨터 끄기도 이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도 할 수 있고 대기 모드, 로고프, 사용자 전환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자극 관리자에서 가능합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이걸 다 붙인 사람이 많아요. 다음 중 자극 관리자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컴퓨터 끄기 가능합니다. 뭐 컴퓨터 끄는 것은 안 하는데 이러고 이제 그걸 답을 탁 찍었어요. 틀렸다고. 아니에요. 끄기 가능합니다. 로고프가 가능하다. 사용자 전환이 가능하다. 틀렸다 그래요. 그럼 맞는 겁니다. 그거 돼요. 그죠? 알아두세요. 됩니다. 여기서 컴퓨터를 끈다거나 다시 시작한다거나 로고프 한다거나 사용자 전환. 왜냐면 요거 눌렀을 때 이게 안 눌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시작 버튼을 누르는데 안 눌러져요. 그럼 컴퓨터를 못 끄잖아요. 막 누르는데 안 먹혀요. 이게. 그러면 컨트롤 알트 딜리트 와가지고 여기 가가지고 끄면은 끌 수가 있어요. 이게 가끔 이게 시작 버튼이 안 먹히고 막 이럴 때 먹통이 됐을 때 이걸 띄워가지고 내가 여기서 끄게 하면 꺼집니다. 왜? 자극 관리자가 뭐든지 우선이에요. 얘는 말 그대로 관리하는 곳이니까. 자, 이런 게 가능하더라. 아주시면 됐어. 자, 자극 관리자 띄우는 방법도 한 개 더 있긴 더 있어요. 어디냐면 한 번 더 방법이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 눌러도 되고, 자, 여기에 또 요거는 컨트롤 시프트 ES도 있죠. 자,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딜리트 키가 저기, 그죠? 그 두 손가락을 써야 됩니다. 그죠? 두 손을 써야 돼요. 그죠? 맞죠? 하지만 한 손이 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죠. 한 손이 없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ESC를 누르면 된다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그 맨 위에 거와 맨 밑에 두 개 거. 그래도 한 손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누르면 어떻게 해요? 컨트롤 시프트 ESC 눌러도 자극까지 뜹니다. 이렇게요. 자, 또 다른 방법. 마우스만으로 띄울 수 있습니다. 어디요? 작업 표시줄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요. 여기를. 그러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작업 관리자. 있죠, 그죠? 요것도 됩니다. 작업 표시줄의 오른쪽 바로가기 메뉴에서 작업 관리자를 눌러도 됩니다. 그래도 뜹니다. 자, 요 방법까지 한번 알아두세요. 자, 상시라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 전기는 그건 내진 않았는데 혹시 상시의 방법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